학생과 학부모에게 맞거나 폭언을 듣는 등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을 돕기 위한 교원 치유 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됩니다. 네, 교권 침해의 실태와 교권 추락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철 한국교육신문사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그런 사건이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교권 침해 상황 어느 정도나 좀 심각한 겁니까? 예, 뭐 학생과 학부모 또 동료 교사 간 교권 침해가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시겠고, 뭐 연간 지금 보면은 한 4천 건에서 5천 건 정도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네. 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약 2만 9천 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간 약 4,220건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해 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또 그 접수한 결과도 또 보면 10년 전인 2006년에는 179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됐었는데 예. 지난해에는 488건이 접수가 됐으니까 3배 가까이, 그러니까 2.7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학생부 기록이나 이런 거에 터한 좀 공식적으로 잡힌 그런 교권 사건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참고 넘어가고 하는 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도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이 빗자루 폭행 사건이 정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예, 그 뭐 기간제 교사 그 무단 결석 그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복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좀 충격적인 네. 그런 일을 벌였고 또 그것들을 또 동영상으로 또 올리기까지 해서 더 네. 충격을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 교실 붕괴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또 초등 학생이 또 경북에서 또 다툼이 있는 학생들끼리 이제 사과를 시키려는 선생님을 네. 또 폭행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새롭지 않은 사실로 자꾸 받아들여지는 게 더 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교권 침해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하고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학생한테 일어나는 그런 교권 사건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약 한 3,400건 정도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말씀한 것처럼 폭언이나 욕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2% 정도 되니까 가장 많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거나 또 떠든다거나 하는 이제 수업 진행 방해가 한 20% 정도가 되겠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그 교원에 대한 이제 성추행 같은 것들이 한 3%, 그리고 교원을 직접 폭행하는 이런 그 사건이 한 2.2%, 그러니까 작년에 79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뭐 치맛바람, 뭐 바짓바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학부모들로부터 당하는 침해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점점 늘다 보니까 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 이제 지난해 접수된 그 침해 사건도 보면 488건 중에 227건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의 통계에 보면 그 한 4천 건 되는 그 교권 침해 사건 중에서 예. 한 107건 정도만 이제 학부모에 의한 그런 교권 침해였는데, 교총에 접수된 것들은 아무래도 좀 특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히나 요즘은 학생들 간에 이제 폭력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그걸 중재하고 또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피해자 학생 부모님들이 그 처분에 불복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그 교원들의 정상적인 그 생활 지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그 불복을 하셔가지고 뭐 담임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또 뭐 배상을 요구한다거나 뭐 또 청와대나 뭐 이제 시도교육청 같은 이제 감독기관에 네. 민원을 무차별로 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아지고 있으셔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권 침해가 일어나면 몇 개월에서 몇 년을 끕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제 시달리시다 보면 그 수업을 이렇게 제대로 하실 수 없는 그런 고충을 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런 이제 교권 침해를 겪게 되면은 또 교사들은 어떤 후유증을 겪게 될까 상당히 좀 힘들어하실 예.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제 교사들도 교권 침해가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네. 과거처럼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서비스 직종에서 나타나는 이제 감정 근로라는 개념이 이제 교원 사이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교원이 감정 근로자로 포함이 되고 있고 또 교총에서도 지난 2014년에 그래서 교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한 1,700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네. 본인들이 그 감정 근로자다 아하, 이렇게 네. 그 답변을 하신 분이 한 97% 정도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다 그런 분이 한 72% 정도가 됐고 네. 또 퇴직까지 고려한 적이 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한 7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해에 OECD에서 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원들이 20% 정도가 교사가 된 걸 후회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다른 조사 회원국이 한 9.2% 나온 거에 비해서 2배가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명퇴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의 그 교육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50대 중반이나 초반 뭐 이럴 때 대거 이제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네네. 학교 교육력이 저하가 되고 그 피해는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그런 후유증이 있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요. 또 연간 이렇게 교권 침해가 4,000건 이상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법률 지원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부에서 2013년부터 이제 교원 치유 지원 센터 같은 거를 이제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시범 운영이고 이런 부분이 그 각 시도교육청 별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늦은 감이 좀 있지만요. 교육부가 교원 치유 지원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행이 될 예정인가요? 예, 그래서 올해 그 대구, 대전, 부산, 제주교육청을 이제 교원 치유 지원 센터 시범 기관으로 이렇게 그 지정을 해서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교권 침해를 통해서 마음을 다친 선생님들을 개별적으로 전문 상담가나 또 병원과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해서 치유를 하고 회복을 시켜서 다시 교단에 복귀시키는 그런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선생님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힐링 캠프 같은 거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꺼내놓고 어루만져 주는 과정에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네. 당신도 힘들구나. 이런 것 자체를 서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치유를 느끼신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반응이세요. 그래서 네. 시도교육청마다 그런 집단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교권 침해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연수도 또 함께 진행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펴게 됩니다. 네, 그 피해를 당한 선생님이 이제 추후에 뭐 교단에 다시 복귀를 한 뒤에도 어떤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동안의 이제 대책들이 보통 일회성에 네. 그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번 상담을 필요로 하시기도 하고 네. 또 개별 상담뿐만 아니라 또 집단 상담이 또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일단 먼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교단에 다시 복귀를 하신 후에도 네네. 그것을 뭐 방문 상담이라든지 또 점검을 통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이나 또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계속 이어나간다 그런 방침입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보시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이전에 저희가 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네.
그런 교권 침해 때문에 마음을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40% 정도의 선생님은 참는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는다. 한 20% 정도의 선생님이 술을 마시거나 뭐 노래방을 가시거나 뭐 이런 걸로 푸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학교에 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을 위한 상담은 그동안은 부족했다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걸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공을 해 주시면 네. 상당히 도움을 받고 또 복귀를 하시는 분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 법률적인 면에서 어떤 좀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개선이 된 겁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학부모 입회하에 이제 연수 프로 특별 교육을 받는다든지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선생님은 교권 침해를 받은 선생님은 교원 치유 지원 센터 같은 곳에서 네. 또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또 받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교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은 학교에서 보통 쉬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장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가장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좀 강력하게 제재가 될 만한 내용은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그 또 설문을 본 결과 이번에 그 교권보호법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실효성이 있다 없다가 반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주요 골자로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사건이 발생한 후에 예. 보통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방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이 많으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 현황과 함께 대책까지 자세하게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